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279명, 카나가와 138명, 사이타마 123명, 치바 107명, 오사카 81명, 홋카이도 6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1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3만 6,71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3만 7,42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23명, 카나가와에서 10명, 사이타마에서 7명, 효고에서 5명 등 총 6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8,14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15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5,559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7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7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2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5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1명으로 전체의 약 40%, 60대 이상은 총 70명으로 약 2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2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51명, 입원 환자는 29명 감소한 1,51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2,624명, 누적 사망자 수는 1,44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279명이었습니다. としまして、これまで7日間平均7割に抑えていくんだと、これを目安にしまして、さまざま取り組みを進めて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しかしながら、残念ながら、この7割でとどまっておらず、9割を超えているというのが、最新の分析でございます。 최근 7일간 1일 신규 감염자 수는 269명으로 지난주에 96% 수준에 머물며 감소세의 정체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依然厳しいということで、今回の総理のご発言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緊急事態宣言を続けるという意味では、都の現状認識、そして今後の在り方など、機をいつにする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重く受け止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날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한 도쿄. 회의에서는 감염 상황 분석이 보고되었습니다. 感染の状況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総括としては赤でありまして、感染が拡大していると思われるとしております。今後、感染力が強い変異株によって、感染拡大のスピードが増すリスクがございます。 주요 번화가 인파의 데이터를 보면 긴급사태 전과 비교해 전역은 8% 증가하였지만 낮은 34%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가 표명한 2주 정도의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에 대해 전문가는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リバウンド防止の観点から感染状況を十分に収束させた上での宣言解除を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ってまいりますが、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は現状の人流抑制の水準にとどまらず、さらにもう一段の対応が必要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이 점에 대해 코이케 지사는 それについてですね、1都3県で連携してやるところ、それから東京都としてなすべきところ、これらについて整理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いずれにせよ人流を抑えていく、そしてまた感染のしない、させない、これを徹底するための方法、そしてそれに対しての効果、これを吟味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이날 국회에서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재연장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首都圏はなかなかここで下げ止まった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不安定な状況でありましたので、このまま予定通り解除ということよりも、やはり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っていくためには、もう2週間ほどという考え方になりまして、明日にもそうした手続きの中で、決め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2주 정도로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当初を目指したステージ3を満たしてますけど、病床などに一部そうした緊迫している状況にあって、そういう意味で慎重に見極める
必要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最終的には専門家や関係者の皆さんのご意見を伺う中で、明日決定を決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その過程での話はこれからでありますので、私は昨日はそういう全体の中で2週間程度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ということです。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도 이날 출석해 스가 총리의 생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私個人としてはですね、この延長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その方向が適切だと思います。首都圏というものの特殊性ですよね。いわゆるリバウンドの可能性が他の地域よりも私は高いと思います。 수도권 긴급사태 재연장에 대해 스가 총리는 5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긴급사태 재연장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が、仮に延長になった場合は、その緊急事態宣言が続いている限りはですね、大阪と東京の往来は自粛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できるだけリモートワークの会議を使うなどしてですね、この緊急事態宣言対象の首都圏との往来の自粛というのはぜひ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교토에 위치한 한 호텔은 수도권 긴급사태의 재연장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関東からの新幹線とホテルがセットになった宿泊プラン、このプランが2月中頃ぐらいから非常にご予約増えてきまして、で今週末もおよそ30件ほどのご予約今いただいております。延長になるとはちょっと思っていなかったところは実はありました。近畿の3府県ですねの解除になりましたので、この流れで首都圏もなるだろうという予測がありましたので、ちょっと予想外だったところはあります。 수도권 1도 3연의 지사는 이날도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延長ということで、流れがそうなっていますので、そこでやはり面的にも連携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項目ごとにいろいろ詰めております。 ギアを上げるという、もともと小池知事がおっしゃってた言葉がありました。じゃギアをどうやって上げるのかと、ギアを上げる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だと、どこにギアの種が残ってるのかと、さまざまなことやってきましたからね。これ探すのは大変ですけども、いろんなアイデアが出ましたから、それを詰めた上でですね、事務方で整理した上で明日ご提示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5일 선언 재연장의 공식 발표에 맞춰 1도 3연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장남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던 야마다 전 내각 홍보관과 총무성의 타니와키 총무심의관에게 새로운 의혹이 부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두 사람이 NTT 사장 등에게 접대를 받았으며 그 음식값은 총 58만 엔이 넘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NTT 社長などから接待を受けたんですね。 国民の皆様にさらなる疑念を抱かせることになった点を深く反省し、また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세 차례의 회식 사실을 인정한 타니와키 씨. 그 음식값은 총 58만 엔이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었지만 일정 금액은 부담하였다고 해명하며 윤리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총무성은 조사를 개시하여 부담액이 적정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야당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궁하였습니다. 1万円の会費を払ってたんで、報道上は問題ないんだという意識だ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しかしもう内実は58万円の接待を受けてるわけですね。だから、その真の意味での割り勘ではないわけだから、状況的には過剰接待に当たる。こんな豪華なフレンチでワイン開けて、1万円かなんて、社会常識としてそんなものね、そんなんで言い逃れできるんだったら、倫理規定違反なんて、もう形骸化されて、骨抜きですよ。ドンペリ出てきて1万円で済むと思いますか。何人で割るかにもよるかとは思いますが、通常なかなか外で飲めば難しいとは思います。 연이어 부상하고 있는 접대 의혹. 총무성은 지난주 스가 총리 장남이 근무하는 회사인 토호쿠신샤 이외의 부적절한 접대 사례는 없었다고 조사를 정리하자마자 새로운 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該当する事案はないとの回答を受けております。 타니와키 씨는 3일 국회에서 한 답변에서도 通信会社との食事、こうした事実もありませんか。倫理法に違反する会食をしたということはないと認識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
통신회사와 회식한 사실도 윤리법에 위반하는 회식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また虚偽答弁だった疑いがあるんですよ。高額接待はまだ隠されていた可能性、極めて、これもう濃厚ですね。そうするとね、この総務省の調査では、もう限界なんじゃないですか。政権としてどうされますか。武田大臣の下で総務省として徹底して調査をされる、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一言じゃダメだと思いますよ。総理としてもっとちゃんとどう責任取っていくのか、どう究明するのか、その姿勢示すべきなんじゃないですか。総務省においてすでに調査を開始したと承知しており、事実関係の確認を徹底し、ルールにのっとってしっかり対応してもらいたい。 한편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야마다 전 내각 홍보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もうすでに退任されておりますので、当方から事実確認する立場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菅政権はこういう接待問題の究明をする立場にないってことになりますよ。いかがですか。そこはルールに基づいてしっかり対応し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해외로부터의 관중 수용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IOC의 코추 조정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I will let the government make a decision on that. I think they'll talk about foreign spectators later this month and. 또 코치 씨는 경기장에 어느 정도의 관중을 수용할 것인지 감염 상황 등도 지켜보며 다음 달 협의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외로부터의 관중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僕はなんか入れ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ワクチンができてるんで。今の状況だと仕方がないかなと、残念ですけどそう思いますよね。もし入国されて拡大したらという心配がやっぱりあると思います。 만약 해외로부터 관중이 오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チケット販売の売り上げが落ちるということと、インバウンド需要が落ちると。この2つがですね、主な経済損失になります。約2000億円ぐらいのですね、損失が起こる可能性があります。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키우치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으로는 2천억 엔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한편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으로 줄어든 개인 소비는 약 6.3조 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관중을 받아들여 또 긴급사태 선언의 리스크를 떠안는 것과 비교하면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の3回目とかですね、いうことになった場合のやっぱり経済へのマイナスはですね、格段に大きい。それと比べると2000億円はですね、比較的小さい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 성화 릴레이가 시작되는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인 해외 관중 수용 여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동향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는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한 33.8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었지만 33.7이었던 작년 11월 수준까지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감소하고 향후 생활환경이나 수입, 고용환경 등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각부는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